가평이 아름답고 가평이 또 수도권에서 근거리라는 그 자체는 뭐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리적이나 어떤 뭐 모든 면에 봐서 다른 뭐 예천이나 이런 데보다 더 낫겠지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역에서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조금 뭐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도와줄 건가는 사실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군에서의 어떤 뭐 귀농 정책이 활성화돼서 이거를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귀촌을 하려는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7년, 18년을 보시면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평군에 정착하는 정착률이 너무나 저조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서부터 우리 몇몇 분들이 학교장한테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배출된 그 교육생들이 가평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멘토를 해주는 역할을 개별적으로 친절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필요한 걸 도와준다라면 정착률이 높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 멘토단이라는 이 봉사 단체를 출범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원진들을 구성했고,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면별로 멘토를 대표해서 해주는 대표 지역위원장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더더욱 우리 멘토 단원들하고 함께 이 외지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더 강력히 열심히 해주실 때 가평의 인구는 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일을 시작하면서 과정을 보니까 귀촌자들이 툭툭 불만스럽게 던지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저 전라도나 뭐 이런 강원도 다른 지역은 자기네 지역으로 귀촌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에서 뭘 주느냐라고 물었을 때 뭘 주는 게 있는지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가평 군수님도 공직자들도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애절하게 지금 강구하고 있으니만큼 귀촌자들에게 하여튼 인센티브를 타 지역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가평에 또 뭘 인센티브를 대우와 예우를 해준다라는 거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가평군은 귀농 귀촌의 담당 부서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단체만 갖고 멘토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유입시키고 정착시키기에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군에서도 귀촌 귀농 하는 사람을 전담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팀 정도는 하나 구성을 해서 공직자들이 그 일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평군에 이제 아까 여기 우리 부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평군의 농협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그런 공조라고 할까요? 좀 알면은 우리 강의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멘티 분들께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가평군에 좀 더 정책이라든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이제 좀 파악한 결과 조례에 귀촌, 귀농, 귀어부, 어인들은 있는데 귀촌인들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그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좀 제약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 의회나 이제 그 지금 농업정책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좀 이렇게 만들으셔가지고 우리 가평으로 귀촌이나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또 멘토단에서 우리가 이제 그 멘티분들한테 그 교육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알려주셔가지고 가평을 찾는 분들한테 좀 더 수월하고 또 이렇게 좀 편리하게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기는 참 그 지원 대상자 선정하기도 힘들고 귀촌에 대한 지원이라는 고구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도 지금 거의 없는 시점입니다. 저희들도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도 파악을 하고 했는데 귀촌에 대한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지원되고 있는 거는 그 농림부에서 그 융자 사업으로다가 귀농자에 대한 그 지원적으로를 그러니까 경영 그 주택 구입비로 7,500만 원 그리고 융자 사업으로다가 그 3억 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한테 그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억 7,500만 원을 그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까지는 이제 그 사실 농림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은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 선착순으로다가 그 대출 신청 우리한테 심의를 거친 후에 이제 그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면은 그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그 선착순식으로 다 사실적으로 융자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각 시군마다 그 배정을 줘요. 그 가평군은 뭐 몇 명, 1년에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배정을 주다 보니까 저희 군이 조금 지금 자금을 한 2명에서 3명 정도 1년에 그 정도의 자금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귀농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그러면은 모든 유기질비로부터 시작해서 비닐하우스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성 농업인들한테도 그 지원해 주는 게 행복 바우처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20만 원 중에서 그 20% 4만 원만 내면은 20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주면 그걸로 가지고 그 영화를 본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대학생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저희가 그 부담을 해주는 대학생 그 학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그 이자를 저희가 군에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우리 농업정책과는 그 지원해줄 수 있는 그 한계가 농업인의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무슨 정착지원금이나 그런 거 제도는 사실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귀촌자들도 뭘 지원해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귀촌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참 지원 기준을 어떻게 만들 자격 만들어. 중요한 건 귀농이나 귀농을 해서 받는 정책 지원 자금이 2명 내지 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요. 지금 한 가지 그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성공을 한 사람들 중에 성공 확률이 엄청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평생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사로 돈을 못 버는데 귀농을 해가지고 도시인들이 그걸 또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른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귀촌을 해서 정착을 하고 농사가 재밌어서 농업인으로 바뀐 사람들의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짓고 시골 문화를 잘 알고 그리고 농사를 배운 사람이 더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역귀촌, 도로 가는 확률도 훨씬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조금 생각해 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올해 7월 1일부로 귀농 귀촌 정책 자금이 귀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산 사람도 농지 원부를 갖고 있지 않고 5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귀농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자격이 바뀌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는 귀촌을 해가지고 10년을 살아도 나중에 농사를 배워서 이 귀농 자금을 받겠다 그러면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5년 이내에 자기가 이거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귀농 그럼 5년 이내에 5년 이상이 넘어가면 귀농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주민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완벽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이미 귀촌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통계를 낸 게 3년 전부터 해서 50만 귀촌 인구라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7년도에 개정이 되고 2002년도인가 귀농 이제 조례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멘토의 활동이라든가 또 멘토를 했을 때 멘토의 비용이라든가 또는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꾸 귀농으로 옮겨가는 쪽이라든가 그래서 농지를 사게 하고 다시 결혼을 하고 청년들을 끌어들인다는 이런 거는 단순한 지금 귀농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2명, 3명밖에 주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좀 참고를 드리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하나의 예산 중에서 하나가 귀농 귀촌 교육을 수료하거나 귀농 귀촌 그러니까 5년입니다. 한 것 중에서 300평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이 생겨서 예산도 중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은 요 양평 같은 경우 이 근간에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늘고 있잖아요. 거기서 왜 늦는가를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러니까 귀농과 귀어의 그 지원 정책이라고 있어봐야 그 혜택을 받는 사람 몇 되지도 않고요. 우리 가평군은 어떤 이유로든지 가평군으로 주소를 옮겨서 생활토전으로 옮겨서 일로 오면 어떤 지원을 해준다. 농사꾼만 유기농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사 오면 조그만 텃밭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포 정도는 필요한 걸 준다. 이런 큰 예산 안 들이고도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을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그런 정책을 써야 인구가 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귀촌학교에서 교육만 맨날 시켜봐야 평균 인구는 늘린다 하는 거예요. 늘린다고 그러는데 노인 인구만 느는 거야 지금. 이게 생산 능력이 있는 이 젊은 층이 좀 들어와야 애들도 낳고 뭐 이래서 인구가 팍팍 느는데 이게 보면 항상 인구 늘었다 줄었다는 게 시골 가면은 인구가 늘었어요. 시골 아주 시골 촌동네 거기는 별장 져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요양 삼아 와서 사니까 그건 느는데 시내 거는 줄었어.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 귀촌 귀농 학교를 운영하면서 젊은 층을 위해서 이게 젊은 층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받는 것은 바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이 30% 미만이다 이런 얘기라고 바꿔 말하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증가가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농정원 농림부에서 교육을 시킬 때 저희 학교에게 거꾸로 제발 좀 청년들 좀 시켜달라고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좀 어려워서 못하는 이유는 가평의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창업거리, 일할거리에 대한 데이터가 제가 아직 다 못 모았고요. 우리 이제 귀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런 청년들이 올 때는 청년들은 약간 빠릅니다. 생각도 빠르고 포기도 빨라요. 그래서 아까 뭐 인센티브라 그랬지만 뭐 임대농이라든가 이런 정보 자료들, 빅데이터들이 의회나 이런 것들 좀 협력해 주시면 청년들 교육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처음에 받을 때 저희는 저희 귀촌 생활은 연령 제한이 없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교육과 중에서 40, 50대 그룹만 받게 돼 있는 그 학과도 있고요. 다 있는데 저희는 전 클래스가 귀촌 생활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 청년 위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귀촌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싫어서 조용한 물 좋고 산 좋은 가평 지역 같은 데를 주로 택하는데요.
사람이 싫어서 왔지만은 와서 살다 보면은 거리가 없는 거예요. 즐길 거리, 놀 거리, 볼 거리는 산과 들을 바다 보면 이제 즐길 거리가 없으면은 실증이 나는 거고, 또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오신 분 중에 한쪽이 잘못되면 또 당연히 떠나게 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첫째는 기촌하신 분들이 여기 오면은 주변 대화 상대를 엮어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클린대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학우님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애로움을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클린대라는 그 공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학우들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 참 좋다. 가평에서 이제는 친구가 생겼다. 이제 살만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관심과 끊임없는 이 교류를 엮어줄 수 있고, 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즐길거리, 놀거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귀농 할 때 가평군에서는 제가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농업 분야 기술센터 다 제가 들락거리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귀농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처음에 정착 단계에서는 못 받았어요. 정착 후에는 제가 이제 많이 받았지만은 정착 단계에서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우스 짓는 거, 땅 임대하는 거, 주거시설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제 제가 성공한 케이스는 우연치 않게 이제 토마토라는 작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소득도 올리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하자 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이렇게 활동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 제가 이제 그때 그 애로움, 참 많은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동안 제가 귀농 상담해드립니다 하는 프랜카드도 저희 판매장에 붙여놓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술 지원, 끊임없는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중간에 단절이에요. 이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도중 하차해버리는 분들이 많고, 특히 친환경 쪽에 이제 또 우리 농업 쪽에서 기술센터 쪽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친환경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올 때 친환경 하면은 친환경은 약이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좀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친환경을 하면은 자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약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저는 친환경 한 15년 하면서 대한민국 스타팜도 이제 한 8년간 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PLS라는 게 참 이제 올 1월 달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PLS를 제대로 알고 활용을 하는, 또 일반 소비자가 그 PLS를 제대로 안다면은 친환경 무농약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농약이 거의 나오질 않는데요. 전체 인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평군은 친환경 쪽만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문제입니다.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 그러니까 이 지원이라는 게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인간적인 지원, 교류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이어준다면은 청년 창업인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딱 먹고 살게끔 터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가 그렇게 싼 토지도 없고 한 사람이 좀 규모 있게 자리 잡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뭐 땅이라든가 군 땅이라든가 이런 거 임대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시설이면 시설, 축산이면 축산, 가수면 가수,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걸 해놓고 거기에
젊은 창업인들, 젊은 농업인들을 유입한다는 그런 정책을 쓴다면 아마 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사실 그런 과정에서 여기 저 정책적이라든가 우리 이제 조례라든가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정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조례 쪽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저희가 활동하는데 좀 적성으로 또 해서 가평에 또 이렇게 오신 분한테 한 분 한 분 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할 역할을 좀 네.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인근에 뭐 홍천이라든지 횡성이라든지 귀농 귀촌 센터가 있는데 유입을 많이 한 그런 자치단체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멘토단하고 의원님들이 직접 그런 곳을 찾아가서 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또 그 시군의 또 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행정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일단 벤치마킹을 한 번을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어떻게 신설하고 개정하는 게 좋겠는가를 숙고해서 하루빨리 이거를 이제 만들다라면은 한 2년 전부터 출생자 수 자체가 한 100여 명 가까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그거를 인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늘어나진 않아요,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든지 뭐 여기 아까 우리 저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뭐 형편이 좀 맞지 않아서 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로 해서 인구는 63,000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발전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13만 명이 인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그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걸 보면은요, 2035년도에 가평군의 인구는 10만 명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 이것도 귀농귀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정책을 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1년에 앞으로 16년 동안인데 2,312명씩 늘어나야 되는데 1년에 2만 명씩 전국 인구가 감소하는데 내년부터 사실 이거는 이론은 인구를 잃은 귀촌 귀농이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아까 오늘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농지 면적이 많으냐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아까 뭐 예천군도 여기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데는 사실 산보다는 농지가 많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정책을 자꾸 이제 변형을 줘야 되겠지만은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2분 뭐 이 정도 오시고 또 젊은 분들이 안 오시다 보니까 애들을 안 낳잖아요. 이제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데 아이 낳는 거는 이제 사실 그건 뭐 어느 정책을 내놔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비운한 예로 우리 며느리나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네 더 이렇게 뭐 돈 두고 우리 가평에 뭐 4명까지 나오면 4천만 원까지 주니까 한 2천만 원까지 주면서 권장을 해도 돈 갖고는 요새 그런 뭐 한두 푼 갖고 애를 더 하나 낳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를 얼만큼 가평으로 끌어들이냐 이제 그게 핵심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700만의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그 직장 생활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 거냐고 그랬더니 그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보통 30% 내지 40%가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많이 유치를 하느냐에 달렸는데 귀촌학교는 사실 오늘 교육시켰다고 그래서 내일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심사숙고해서 진짜 뭐 여기저기 다 알아봐가지고 자기가 가장 편하고 돈 적게 들고 뭔가 혜택이 있을 만한 곳으로다가 찾아 나선다는 거죠. 거기에 가평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쪽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군에서는 정책적으로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귀농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이 됐더라고요. 오면은 이렇게 해주겠노라고. 뭐 질병이 걸렸거나 뭐 농사에 취미가 있다든가 아니면 좋은 공기에서 와서 살겠든가 교통편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자기가 다 이게 계산해서 귀촌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귀촌이다 저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정의를 지을 수 없는 노릇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귀농 지금 이제 그 조례라든가 이게 귀농 정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귀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를 우리 분에서 정의를 내려서 그분들한테는 무슨 뭐 혜택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다가 세워서 이렇게 당근을 줘야 가평으로 내려주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기능학교는 결론적으로 당장 효과는 안 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필요로 하고 또 멘토단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멘토단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뭐 수당 같은 것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걸 갖다가 역점을 둬야 된다. 사실 저희 군에 귀농이나 귀촌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그 일자리가 안 들어서는 거는 뭐 수도권 정비 개혁법이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나 그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가 공장 입지라든지 그런 게 안 되니까 사실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여기 땅을 어느 걸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냐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뭐를 지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실패가 되면 그 화살이 다 우리 행정기관에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정말로 그거를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공장 대학이 못 들어오니까 그럼 뭘 했냐? 관광산업이라도 발달이 내리지.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가평에 펜션이 뭐 2,000개 넘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또한 큰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리지만 500명 정도의 중소기업 4개 이상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럼 그 정책을 통해서 이런 지금 펜션업이 사실 어렵는데 이런 기존에 있는 들어와 있는 이런 일자리 정책을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인프라를 좀 구성해서 6개월면에 관광으로 인한 여기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체 같이 맞물려가는 숙박, 자영업, 또 농업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조례도 이건 뭐 검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평에 우리가 가평군에 맞는 조례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오늘 나온 말씀들 저희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뭐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